안녕하세요 여러분, RC입니다. 나르시시즘과 그로 인한 학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유독한 인간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치는 제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 영상들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관계를 이해하고 대처하며 결국엔 치유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미처 가스라이팅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을, 하지만 분명히 가스라이팅인 한 가지 형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장담하건대 여기 계신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이미 겪어보셨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현실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행동, 혹은 분명히 오고 갔던 말들을 없던 일처럼 부인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상대방의 감정 자체를 무효화하기도 합니다. 너는 그렇게 느낄 자격 없어라거나 너 지금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사실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이야기했고 영상도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이 목격되는 유형인데 진작에 이것도 가스라이팅이라고 콕 집어 말씀드리지 못한 게 후회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족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시나리오일 겁니다. 집안에서 문이 닫힌 공간에서의 나르시시스트는 끔찍합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조종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분노를 터뜨리죠. 그런데 친구나 가족 모임 혹은 회사 행사 같은 곳에 그 사람과 함께 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우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고 의자를 빼주고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오도록 도와줍니다. 밥값은 자기가 다 계산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마치 거울나라나 영화 매트릭스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기분을 느낄 겁니다. 그 찬란한 모습을 보며 혼란에 빠지죠. 잠깐, 이 사람 사실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잖아? 내가 깜빡했네. 그래, 나 이 사람 정말 좋아했었지. 세상에, 내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다니 정말 대단해. 그리고 곧이어 자책이 시작됩니다. 아냐, 내가 틀렸어.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데 내가 괜히 관계를 망치려고 했던 거야. 내 눈높이가 너무 높았던 거지. 이런 사람과 함께라니 난 정말 운이 좋아. 이제 의심 좀 그만하고 잘 지내봐야지.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확인사살이라도 하듯 주변 친구나 가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너 진짜 복받았다. 어쩜 저렇게 매너가 좋아?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렇게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까지는 아직 그 훈훈한 기분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당신을 바라보는 그 얼굴은 아까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의 의자를 빼주던 사람, 밥값을 계산하며 호탕하게 웃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눈에 초점이 없고 공감 능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으며 당신을 경멸하거나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따뜻함과 매력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이제 당신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아까 저녁 먹을 땐 정말 재밌었잖아. 그럼 지금 저 차가운 모습이 거짓인 건가? 아니야, 영화 볼 땐 같이 웃었지만 지금은 날 비난하고 있잖아. 그럼 아까 그게 연기였나? 이런 극단적인 오르락내리락, 마치 교통사고를 당한 듯한 정신적 충격이야말로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이 관계는 항상 3보 전진, 4보 후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지 부조화 때문에 앞으로 나아갔던 세 걸음에만 집중하느라 결국 한 걸음씩 뒤로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아니라 내 탓을 하는 게 훨씬 쉬워지죠. 사람들 앞, 특히 당신에게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들의 과장된 관대함과 친절은 어쩌면 궁극의 가스라이팅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변 사람들까지 그들의 사기극의 공범으로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친절하고 매력적인 겉모습만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르시시즘이나 가스라이팅의 실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결국 당신이 문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시달리는 피해자들은 늘 불안하고 슬프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나르시시스트는 밖에서 너무나 밝고 쾌활하죠. 그러니 남들이 보기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렇게 불평만 많은 예민한 사람을 데리고 살아주니 성인군자가 따로 없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주목받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밖에서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인간관계의 단거리 달리기 선수와 같습니다. 그 무거운 매력의 가면을 오랫동안 쓰고 있을 체력이 없습니다. 금방 지쳐버리죠. 에너지가 바닥나면 다시 본래의 불만 가득하고 경멸적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차에 타자마자 혹은 집에 오자마자 가면이 벗겨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보고 밖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라니 이중인격인가? 뭔가 연결이 안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밖에서 에너지를 채우고 집에서는 그동안 쌓인 긴장과 수치심을 당신에게 쏟아부어 해소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들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친밀감, 정서적 깊이, 공감을 혐오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나 배우자처럼 자신과 깊은 정서적 유대가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경멸합니다. 반면 매일 볼 필요가 없는 먼 친척이나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는 짧고 굵게 매력을 발산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면을 쓰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역동은 연인 관계에서 가장 두드러지지만 부모님이 이런 분들이었다면 무슨 말인지 뼈저리게 아실 겁니다. 밖에서는 세상 존경받고 유쾌한 부모님이지만 집에서는 잔인하고 무시하며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부모님 말입니다. 남들은 당신을 저렇게 훌륭한 부모님을 두고도 불만만 많은 배은망덕한 자식으로 봤을 겁니다. 부모는 밖에서 에너지를 얻고 집에 와서는 자식들을 감정의 쓰레기통, 때로는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자신의 분노를 조절했던 거죠. 정말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성장 과정이었을 겁니다. 밖에서는 천사, 안에서는 악마라는 이 사이클은 피해자의 현실 감각을 파괴하는 아주 심각한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관계가 지속될수록 피해자는 불안해지고 혼란스러워하며 자기 의심에 빠져 무기력해집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친구나 지인이 이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겪은 그 사람의 멋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글쎄, 나한테는 항상 너무 좋은 사람이던데 내가 좀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말로 친구를 2번 죽이는 또 한 명의 가스라이터가 되지 마십시오. 이 2개의 얼굴, 2개의 가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패턴이며 그 안에 갇힌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주세요. 누군가가 밖에서는, 친구들 앞에서는, 타인 앞에서는 너무나 다른 사람인데 당신에게만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면요? 이것은 나르시시스트 관계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현실 감각을 시험에 들게 하는 가스라이팅입니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가도 밖에서 밥값을 계산하는 그 호탕한 모습에 아니야, 내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니까요. 나르시시스트의 학대는 우리를 작아지게 만듭니다. 불안에 떨게 하고 세상이 무섭게 느껴지게 하죠.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위축된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매력적인 나르시시스트 편을 듭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쓰는 이 가면의 실체를 여러분이 꿰뚫어 보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구가 찾아와 밖에서 보는 모습이랑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달라라고 말한다면 그 친구가 미친 게 아닙니다. 그 친구의 말을 믿어주세요. 이 혼란스러운 지킬 앤 하이드의 삶은 나르시시스틱 학대 피해자들이 겪는 매일의 현실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가스라이팅이며 여러분이 그토록 혼란스럽고 세상이 뒤집힌 것 같은 기분을 느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사람을 겪어보신 적이 있나요? 밖에서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그들의 행동 중 가장 황당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덜 외로워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미묘한 역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씨였습니다.